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되니까요. 아까 그 표현에도 약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쟁취한 공직이라는 표현 하시지 않죠? 저는 쟁취를 했든지 쉽게 얻었던 공직 자체의 매력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높은 보수,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하면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공직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려면 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하나 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예. 뭐냐면, 보지만해서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라 망합니다. 결론 말해 나라 망해요. 지금 말해 나라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진 지 한 6개월이 넘었는데, 저는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제2 IMF 오거나 아니면 지금 미국한테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갔는데, 베네수엘처럼 경제 망할 우리나라 경제 망할 것 같아 지금 걱정해. 그러니까 특히 이제 IMF 오든지 아니면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빚쟁이 국가가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지금 좌파 정권이 들었거든요. 물론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침공한 게 그게 미국의 대통령 베네수엘라 침공한 게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중국 남미 지역이 자꾸 친중 정권이 생기니까 그걸 뭐 좌파 정권 친중 정권이 생기니까 그걸 뭐 제압하는 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베네수엘라처럼 돼가 망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좌파 정권이 들면 자꾸 돈을 퍼주기식 하는데 그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거 좋지 않아요. 첫 번째는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돈을 퍼주기식으로 하는데 그 자체가 막상 지금 당장 돈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민생지원금도 풀렸단 말이야. 지금 문제표 풀리고 뭐 근로자 지원금이나 뭐 지자체에서도 돈을 막 풀고 있단 말이야. 지자체가 뭡니까? 인구가 자꾸 빠지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돈을 막 푸는데, 이게 돈 푸는 게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아요. 환율 오르는 것도 어쩌면 이것도 연관이 있단 말이야. 환율 오르는. 지금 환율이 자꾸 올라가지고 이제 환율이 자꾸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자꾸 오르는 것 자체는 자기 소득이 이제 자기 개인 자산도 떨어진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상관없어. 근데 하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뭡니까? 자기 개인 자산이 환율이 오른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개인 자산이 깎인다 이 말은 떨어지는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인 자체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환율 떨어지는 것도, 환율이 오르는 것도 여러 가지고,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지만 뭡니까? 국가가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야. 많이 풀렸고, 그러면서 뭡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화폐 가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뭡니까? 환율도 오르는 이것도 연관이 있단 말이야. 연관이 있고, 동시에 뭡니까? 지금 IMF에서도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그것도 좀 절제를 하고 조심해라 했는데, 지금 그것도 맞아요. 이분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국가가 계속 이제 그 돈을 풀고 있단 말이야. 또 생각한 문제 돈을 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 아까 민생지원금이라든지 뭐 지자체에서 지원금 나가 돈 푸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또 하나 생각한 문제가 공무원을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지. 공무원 월급 올려준다. 근데 분명한 건 공무원 월급이 지금 한 6년인가 7년 만에 제일 많이 오른다는데, 공무원 월급 오르는 것도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박봉일을 한데 적당히 올리는 걸 생각하는 거지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돼. 물론 지금 공무원 내부에 박봉이라서 문제가 많다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 사기 현장을 위해서 공무원 월급 올리자는데, 사실 공무원 월급 올린 것도 사실 세금이단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과거 그리스도 그랬지만, 공무원은 많이 뽑고 공무원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자 말이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까 이재명 정부가 정규직 전환할 때 이제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한테 지원금 준다 이것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돈이 들었는데,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아니 공무원 숫자 늘리는, 공무원 임금이나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잘 보세요. 공무원 월급이, 공무원 지금 월급이 박봉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도표 나오죠, 알죠? 공무원 월급 박봉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예요? 공무원 가지고 사실 이제 박봉이라는 건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돼서 돈 벌겠다, 이게 말도 되도 않은 소리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되려면 뭐 창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4개월을 가라, 그 말이 맞단 말이야. 공무원은 뭔가 안정성 때문에 사람들이 했던 거지. 아까 전에 연금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박살났고,
공무원이 월급이 적다는 것 자체는 어머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다 15년 정도 좀 한 지나야 이제 풀리는 거지. 빡보이나 다 알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잘 보세요. 공무원 숫자를 무더기를 많이, 문제 있다 많이 늘어나가 그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생겨가지고 그 공무원 많이 뽑아가지고 그것도 문제 생긴대요. 공무원 월급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문제가 뭐겠어요? 그거 다 국민 세금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가보세요. 자, 공무원이 바쁘면서 월급 올리주는데, 공무원 월급을 대기업처럼 복지로 이렇게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바빠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사실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 월급을, 대기업인 월급 정도, 뭐 중견기업 뭐 비교할 수 있지만, 공무원을 대기업 월급을 맞춰준다. 그럼 대한민국 망하는 거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 다 바꾼다. 그건 말도 되도 않은 소리고,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말하는데, 근데 제가 취직했을 때, 졸업했을 때, 04년도, 05년도 때, 울산 현대중공업에 일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직이, 현대중공업, 울산 현대 같은 경우, 현대, 그러니까 정규직이 2만, 그 당시 비정규직이 10만이거든요. 근데 그 비정규직을 전부 그 정규직 다 바꾼다. 그 현대가 망하는 거, 대한민국 다 망하는 거, 현대가 망하고 대기업이 망하고 뭡니까? 대한민국 망하는 거단 말이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현실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현실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정규직이라는 의미 자체가 국가마다 약간 좀 이렇게 좀, 틀립니다. 미국에도 뭐, 정규직, 왜 서양도 정규직인데 그 정규직 개념이 좀 우리나라가 좀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한 문제는 뭡니까? 노동시장에 상당히 우리나라가 경직되어 있는 건 사실이단 말이야. 경직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까 말했죠. 환율이 오르는 거와 연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건 뭡니까? 이제 지금 수출도 그럭저럭 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당연히 IMF 때 틀린 건 뭡니까? IMF 때 외국 투자들이 많이 다 나왔고 수출 상황도 좀 안 좋았어요. 수출도 안 좋아지고 있었고 국가 내부적으로 한보 사태라든지 뭐 기아자동차 부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아가지고 해외 투자들 좀 나가는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뭡니까? 뭐 해외 투자들 그 나가는 막 나가는 건 아니고 수출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오르냐면 뭡니까? 그 기업들이 뭡니까?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는 거야. 투자를 안 하는 거야. 해외도 마찬가지고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 대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노동시장이 먼저 경직돼 있고,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각종이 뭡니까? 뭐, 퇴직금 석 달마다 3개월마다 퇴직금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이 경영자들이 이제 한국에 투자를 안 하요. 그러니까 뭡니까? 수출해가 달러들이 국내에 지금 안 들어오는 게야. 국내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수출해가 번 달러들이 뭡니까? 지금 해외에 계속 있으니까 뭡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환율이 오르고 동시에 뭡니까? 달러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되는데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환율도 오르고 또 뭡니까? 원화가 시중이 많이 풀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게 확실히 문제단 말이에요. 엄밀한 문제거든요. 지금 아마 이거 지금 얘기 약간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뭡니까?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안 하려는 이런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문제단 말이야. 근데 그 이재명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국내에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이제 또 동시에 뭡니까? 해외나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할 수 있게 유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 공무원 월급 오른다든지 지자체 돈을 막 뿌린다든지 이거 자체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좋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게 여보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햇볕 정책을 다시 하려고 하는 기조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은 어제 생각해요? 햇볕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그 햇볕 정책 특히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이때 10년 동안 했잖아요. 물론 그때 처음이니까 뭐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했는데 10년 동안 해봤지만 남는 거 별로 없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가져오는 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돈을 금방 북한한테 퍼주기만 했지. 뭐 그렇게 뭐 남는 것도 없었어. 물론 햇볕 전쟁을 통해서 진전쟁을 했어요. 북한하고 대화가 되고 이런 거 했는데
동시에 북한은 대화를 하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 발사하고 온갖 도발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온갖 도발하고 뒤에서 도로 햇볕 전체 하면서 슬슬 겉으로 웃으면서 뒤에서 칼을 꽂았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 그런 사람 똑같지. 북한 같은 경우가 겉으로 웃으면서 뒤에서 욕하고 칼을 갈면서 이제 사람을 심장 죽이려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북한이 그런 행동한 건 사실이 너무 사실단 말이야. 근데 어찌 생각했어요? 결론은 나였어요. 전 햇볕 전체 이제 반대하는데 옛날에 김대중 DJ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 햇볕 전체 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긍정을 받지만 지금은 이제 뭡니까? 햇볕 전체 자체를 반대하는 게 뭡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나라 된 나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어느 세계를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양립한 국가는 없었고 또 동시에 뭡니까? 독재 정치하고 이 민주주의가 같이 양립할 수는 없단 말이야.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는 결국 양립할 수 없는 존재가 확실히 드러났거든요. 드러났고 또 동시에 햇볕 전체 저번에 10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만 했지만 햇볕 전체 해봤자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지. 격렬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뭐 다 드러난 거야. 여실하게 다 드러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햇볕 전체 인제 반대하거든요. 그냥 그런데 돈 쓸 바에 그 돈으로 막 그냥 돈을 막 좋은데 막 그냥 학생들이나 군인들 뭐 이렇게 복지에 돈을 쓰는 게 더 나은 거지. 북한에 돈 이제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돈 쓰는 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 제가 말하는 이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우리 하는 거 그러게요. 얼마 전에 처음에 말하지만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제 완전 이제 체포에 들어갔는데 그저 차베스죠. 그 전에 대통령부터 자파점거를 하면서 뭡니까 지금 국민한테 돈을 막 뿌리다가 겨우 베네수엘라 그래 됐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래야 될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돈 뿌리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이게 막 뿌리는 것 자체. 그 돈을 막 뿌리면 그거 뭡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때 베네수엘라가 잘못한 게 베네수엘라가 세계적으로 석유 많은 나라가 한데 그 석유 자원을 잘 사용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 석유 자원 팔아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번 돈을 잘 관리를 못하고 잘 못 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지게 되니까 그 빚을 지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다가 뭡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뭡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돈이 뭔가 시중에 완전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이런 사태가 났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걱정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가 지금 만만치 않은데 뭐 일본하고 뭐 미국에 비해서 국가 GDP 대비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지금 이게 다시 조심해야 된다.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경계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국민연금을 메꾼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 뭡니까 우리 노후의 돈이 이제 뭡니까 노후의 돈이 다 없어지고 이제 노후가 이제 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지금 문제가 아무리 국가 빚이 많더라도 노후가 지금 좀 노후 연금이나 노후 보장이 좀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런 걸 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노후 보장인 것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 국민연금에서 쓰고 이러면 지금 여보세요. 노후 준비가 잘 되는 40대 50대가 과연 몇 명이 되겠어요? 우리 한 100명을 치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으로 그걸 메꾼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우리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 국가라는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각성해야 되는 게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게 당장 앞으로 5년 당장 바로 앞에 거 총선이라든지 2년 3년 앞을 보면서 뭡니까 단기적으로 뭡니까 표 나누는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멀리 봐야 되는 게 멀리 봐야 돼. 지금 또 우리나라가 다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노후 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제 노후에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제 취미생활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도 저번에 다른 동사 말했지만 일본도 노인들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저도 지금 아르바이트 하지만 아마 나이 먹어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연금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단 말이야. 국민연금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거든. 노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노후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지금 확실히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 좀 문제 많습니다. 지금 문제 많아요. 이래가지고 아니면 제2의 암에 뽑는가 아니면 뭡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상입니다.